네, 안녕하십니까. 4주차 단국대학교 오후반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작품에 들어가서 여러분 갖고 있는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책의 첫 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30페이지나 돼서 이거를 읽어가면서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대목만 찾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되는 데까지 30분이니까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흐름을 잡아주는 쪽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1장이 이미 제가 여러 차례 공지를 했고 여러분 알려드린 것처럼 25에서 55페이지이기 때문에 30페이지 분량이고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고 제목은 역병, 전염병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분노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 아킬레우스가 왜 분노하게 되는지 얘기 이거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에 수업 준비하다가 이게 말로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서 글로 내가 있잖아요.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첨부 파일 넣기가 안 돼서 그냥 이메일에다 써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걸 그대로 다 받아서 보셨을 테이고 그걸 옆에 뭐 액정에 넣고 보든지 종이로 복사해서 이렇게 보든지 이걸 펴서 봐야 수업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저는 이거 보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611행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주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반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여러 차례 저도 이제 생각을 해서 봤는데 독서하는데 이렇게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잘 보시고 여기는 이제 6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로 더해서 7개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차피 영상 화면을 여러분 돌려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중요한 대목을 키워드를 내가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시고 개념을 파악하셔야 된다. 개념 파악. 자, 1에서 54행까지 갈등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1에서 54는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는 갈등. 자, 좀 이따 설명한 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305까지는 회의장에서 대화하는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두 명의 주축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요 두 개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이 의미 단위는 305행까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348까지는 또 뭐냐? 아가멤논이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신의 뜻이기도 하고 해서 기분이 안 좋지만 아킬레우스가 양보를 해서 아킬레우스가 아끼는 여자인데 브리세이스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얘를 선물로 누구에게 준다? 아가멤논에게 주는 거. 브리세우스를 주는 거. 브리세이스를 선물로 발음이 안 돼. 선물로 주는 거. 선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이 스토리는 427페이지까지 이게 이제 뭐냐면 아킬레우스하고 자기 모친하고가 대화하는 겁니다. 아킬레우스하고 모친은 뭐 때문에 대화를 하냐면 그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신에게 가서 제우스에게 가서 아가멤논이 추진하고 있는 전쟁이 팍상 망해버려라 저주하는 그런 부탁을 해달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스토리는 뭐냐? 오디세우스가 이 아폴론의 제사장인 크리세스에게 그의 딸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 되니까 오디세우스가 나오고 크리세스가 나오고 크리세스의 딸이 뭐냐면은 크리세이스거든요. 어쨌든 간에 너무 말하기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나중에 설명하는 거 보고 하시고 하나 더 있는 것이
그 다음에가 이제 6번째인데 530까지인데 여기서 드디어 아킬레우스 엄마가 테테스죠. 테티스하고 제우스가 대화합니다. 그대로 자식의 부탁을 전하니까 제우스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화. 마지막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611까지 끝까지가 제우스 신의 집안에서 세 사람 제우스하고 마누라하고 그 자식하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들 간의 세 사람 대화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장소와 내용에 따라서 7가지 토막으로 나눠 볼 수 있고 55에서 305 두 번째가 되게 복잡해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분량도 많고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요체인데 이 정도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갖고 이렇게 딱 흐름을 잡아보세요. 흐름을 딱 이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설명하면서 필요한 거 원문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 작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의 해부라고 해서 제가 이미 이메일 깔아준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일리아스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54행까지는 갈등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왜 신인 아폴로가 그리스의 지역인 아카이오이에게 재앙으로 역병을 내렸는가? 아카이오이는 그리스의 큰 땅 중에서도 옛날부터 강력한 부족이 산다고 여겨지는 그런 큰 땅을 말해요.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아카이오이라고 부족을 말하는데 이들에게 이 역병을 내린다는 게 역병을. 역병 알죠?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역병이거든. 전염한다 그래가지고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돌면 역병이라고 하는데 이 역병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의료 체계가 약하고 정확한 약을 못 구하니까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자꾸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죽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재앙인 거죠. 재앙인데 자 그리스 세계의 두 명의 힘 있는 자들인 아가멤논이 나오고 아킬레우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자꾸 분쟁이 있었던 게 이유가 돼갖고 역병이 생겨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멤논은 보통 여기서 자꾸 이제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는데 아트레우스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름이 나오고 아킬레우스는 펠레우스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름이 나오고 뒤에는 테티스라고 어머니까지 나오고 이게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는 아가멤논이고 하나는 아킬레우스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가멤논은 미케네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는 지배자고 아킬레우스는 그 그리스 본토 위쪽에 테살리아 쪽에서 출생해서 생활했던 사람이고 아가멤논 권력자고 아킬레스는 무술이 가장 뛰어난 장군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자꾸 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분쟁이. 자, 자세한 경위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366에서 382행을 보면요. 이 양자 사이에 벌어졌던 이 전사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필요시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발단이 되는데 아폴로 신의 사제였던 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죠. 뭐 다른 말로 아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신의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 아닙니까? 사제인 크리세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딸을 풀어놓으라고 이제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풀어놓는 대신에 돈을 주겠다는데도 이 아가멤논이 나는 안 하겠다고. 나는 이거 내 물건, 내 선물로 차지하겠다고 자꾸 하니까 아폴론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자기 밑에 일하는 거 신전을 지키는 이 제사장의 딸을 건드리는 데 대해서 경로해가지고 에라 그럼 너희들 이거 한번 당해봐라 하고 큰 땅에다 아카이오이가 사는 땅에다가 역병을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병이 조금만 커져가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관계자들이 모여갖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회의장으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책을 보면 그 28페이지 보면 이제 행이 나오는데 54행을 보면 이래 나와요. 그러나 열흘째 되는 날 아킬레우스가 백성들을 회의장으로 불렀다. 이제 회의장이 나오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긴 300페이지가 300행이 넘는 긴 행 동안 여러 단계로 대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몇 단계로 된다고 하고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 줄여놓은 거예요. 이 압축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회의장에서는 양자가 주축인데 아킬레우스하고 아가멤논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자기 의견을 갖다가 주장하고 자꾸 싸우는 거죠. 그럼 몇 명이 이렇게 말려보려고 중재를 하는데 뭐 몇 명이 나타나죠. 칼카스라는 사람하고 네스토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긴 하는데
요게 이제 조밀하게 잘 맞물려 들어서 이 스토리가 전개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모인 자들이 각기 해산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이후 아가멤논이 보낸 자들이 결국 아킬레우스가 아끼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끼는, 이건 이제 오타가 나는 거예요. 그의 아끼는 건 지워버리고 아킬레우스가 아끼는 여인 브리세이스를 데려간다. 아킬레우스는 운명과 순리에 따라서 그녀를 내준다. 이게 이제 전체 다거든요. 이 흐름이 이렇게 된. 근데 이걸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제가 또 잘게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설명을 했다. 하는 것이죠. 전반적인 순서는 먼저 아킬레우스가 그의 말을 하는 게 먼저 나타나게 되죠. 자, 이어서 칼카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양자가 싸우지 않도록 중재하려고 하고 듣고 있던 아킬레우스가 답을 하고 그러고는 아가멤논이 첫 발언하는 이 흐름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 대목만 한번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봐야 실감이 날 테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아킬레우스가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 59행에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만 읽어보겠습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러면 아가멤논에게 하는 말이고, 이렇듯 전쟁과 역병이 동시에 아카이오이족을 제압한다면 서로 죽음은 면하더라도 우리는 재앙에 쫓겨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이다. 하나, 일단 예언자나 사제나 또는 해몬가에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좀 생략하고, 그는 아마 포이버스 아폴론이 노여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서약 때문인지 헤카톤베 때문인지 알려줄 것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끼 양들이나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카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중재를 막 하는 것이죠. 그냥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쭉 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가멤논이 언제 튀어나온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럼 30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30페이지의 101행부터 보면 이제 서서히 아가멤논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뭐냐면요. 역병이 일어나는데 누구 때문이다 자꾸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은창게 듣고 있던 아가멤논이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는 아니까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앉았다 했을 때 다른 사람 얘기하고 앉고 그러자 그들 사이에서 이번에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스트레우스의 아들 영웅 아가멤논이 마음이 언짢아서 일어섰다.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심장은 노염으로 가득 차 검게 물들고 그의 두 눈은 번쩍이는 불꽃과도 같았다. 그는 맨 먼저 칼카스를 향해 악의를 품고 말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하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앙의 예언자야 하면서 그 사람 욕을 좀 하다가 이제 31페이지 넘어가서 중요한 데를 좀 보자면은 111행을 보면 뭔가 나옵니다. 내가 오히려 크리세이스 처녀를 내 집에 붙들어 두고 싶어서 그녀의 값진 몸값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요. 아닌 게 아니라 결혼한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보다 나는 그녀를 더 좋아하오. 그녀는 용모와 몸매 그리고 재치와 솜씨가 내 아내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겠소. 하면서 인정을 해요. 자기가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아폴론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딸인데 이걸 자기가 데려갔대. 자기 부인까지 있으면서도 내가 좋아서 데려갔다라고 말하는데 명분이 뭐냐면 명예의 선물이 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명예의 선물 나는 없으니까 나라도 내 좋아하는 거 하나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돼요? 121행에 보면 이제 맞받아 칩니다. 준족의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답했다. 자, 보통은 사람 이름이 나올 때에 이 고대 문헌에서는 전형적인 특징이 사람 이름만 쓰지 않고 동명이인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라는 걸 지칭해주기 위해서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키가 작으면 당구왕, 피핀 이렇게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달리기가 빠르면 준족이란 말을 쓰죠. 호타 준족. 야구에 쓰면 방망이도 잘 치고 타율도 높고 도루도 잘하고 호타 준족이라고 하는데 발이 빠른 걸 말합니다. 준족이라고 하는 형용어구가 붙는 아킬레우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양자의 갈등,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갈등이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는데 잘 들어보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제 가늠이 돼요. 짐작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요. 또한 가장 욕심 많은 그대요. 기상이 늠름한 아카이오이족의
어떻게 그대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겠소? 우리는 공동재산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알지 못하오. 함락한 도시에서 노획한 전리품들은 벌써 분배가 끝났고 뭐 여러 쭉 나오죠. 그죠? 아무튼 지금 그 여인을 신에게 내주시오. 네가 지금 억지로 가져간 여자를 돌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제우스께서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트로이아 시를 함락해 주시면 그때는 아카이오이족이 그대에게 3배, 4배의 보상을 할 것이오. 하면서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네가 갖고 간 거 돌려놓아라. 나중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전리품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지금 네가 강제로 갖고 간 걸 갖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가멤논이나 아킬레우스나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연합군을 다 끌어모아서 그 아가멤논의 동생의 부인, 이 제수시죠,를 갖다가 유혹해서 멀리 야반도주한 파리스가 살고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데를 공격하러 가는 그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곧 시작된 것이 이제 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 내부에서 그죠 사사로운 일로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130행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는 건 앞으로 진행될 불확실한 이후의 얘기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이걸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전쟁에 네가 가기 싫으면 가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갖고 이제 대화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어디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아가멤논하고 아킬레우스 이 대화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냐면요. 180행 이후를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 아가멤논 욕심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80행 이후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181을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대가 붕괴에도 개의치 않을 것이요. 그대라는 건 아킬레우스죠. 말하는 건 아가멤논이고 하나 이것만은 일러두겠어. 한 가지 명심하라는 거죠. 포이보스 아폴론께서 내게서 크리세이스를 빼앗아 가시니 나는 그녀를 내 배에 태워서 전우들과 함께 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아폴론에게는 크리세이스를 이제 아폴론이 돌려받기를 원하니까 그냥 보내겠다. 그렇지만은 대가로 내가 뭘 원하냐면 네가 갖고 있는 아킬레우스가 갖고 있는 명예의 선물인 볼이 예쁜 브리세이스.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귀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여인이 있는데 브리세이스를 나 그 여자 데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가멤논이 이렇게 말하자 여기 보면은 188행에 나오는데 펠레우스의 아들 이 아킬레우스에게는 슬픔이 닥치고 그러고 난 다음 분노가 치밀었는데 이놈을 과연 이렇게 뻔뻔한 놈이 있나 하면서 칼집에 손을 탁 집어넣어서 칼을 빼앗고 이 아가멤논을 처치해버리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드라메릭이라는데 드라마틱이죠.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뻥이 심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무협지 같은 느낌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이제 신이 내려오나 아테나 신이 내려왔다. 왜냐하면은 살인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완전히 극적 장치인데 내려와 버린 거예요. 와갖고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 195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염려해 주신 헤라 신이 보내서 내가 왔는데 하면서 이제 아테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이 수호신 여자신인데요. 자, 얘 내려와가지고는 펠레우스 아들 뒤에 서서 그의 금발을 잡아당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목하라고 금발을 탁 잡아당기는 거예요. 너 막 칼 빼서 죽이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블론드에 대한 얘기 좀 하는데 이 블론드가 그죠?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단정하기 힘들어요. 블론드에 대한 게. 머리숱이 노란 거, 금색인 거 이게 블론드라고 그래요. 블론드.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블론드라고 하는데 금발
이게 전부 남부 유럽이거든요. 남부 유럽은 태생적으로 금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금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믿기지가 않는데 금발 비슷한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 정도 약간 노란물이 보일 듯 말듯 하는 게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금발이 나오는 거는 우리 이제 연구를 해보면 알프스 산맥 넘어가야 돼요. 유럽에서 중북부로 가야 나타나고 유럽에서 위로 있다고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이킹족, 게르만족이 살던 땅에서의 전형적인 특징이 머리카락이 남자나 여자나 빨갛거나 노랗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 지구상에 금발이 있는데 잘 없거든. 그래서 지금 아킬레우스를 자꾸 금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금발은 또 북유럽 같은 데 금발이 세고 세니까 이게 로망이랄까 자부심이 아닌데 이 남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 금발이 또 부러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금발로 자꾸 묘사를 하는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금발이 나오기 힘들다. 그리스 여자나 그리고 나 그리스 남자를 봤을 때 태어날 때 이 금발을 제대로 타고 태어나고 혈통 자체가 자기 나라 혈통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1000명에 1명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금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읽으면서도 좀 이거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드라마틱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아테네 여신이 살인을 막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 아가멤논을 갖다 처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자세한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기에는 이제 양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아테네 신은 이제 넘어가 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버리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은 아가멤논을 죽이지 않는다. 제일 첫 번째 행위 있죠. 자, 305행에 모두 해산하기까지 좀 더 아가멤논하고 아킬레우스가 언쟁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305행에는 각자 이제 회의를 끝내고 이제 헤어지는데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죠. 진영 돌아가는데 348행까지는 아가멤논이 미리 예고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아킬레우스가 아끼는 여인이었던 브리세이스를 접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데려오는 장면까지 여기까지는 참는 거죠. 신이 이렇게 말리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줘버려라 해갖고는 더 이상 분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예요. 자, 349행에서 427행이 되면은 이제 이 아가멤논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는 아킬레우스가 이 의분을 달랠 길이 없어서 어머니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다. 자, 이것도 약간 드라마틱한 것이 꿈에서 막 나타나고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신화가 굉장히 강한 게 현실을 많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349행을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을 봐야 되는데 전우들 곁을 떠났다. 그는 잿빛바다 기슭에 홀로 앉아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두 손을 들어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머니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하면서 이제 기도문인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쭉 나오다가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저를 모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명예의 선물을 몸소 빼앗아 가졌으니 하면서 브리세우스까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물 흘리니까 이제 누가 나타나요? 환상 가운데 엄마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갖고는 어떻게 아들 옆에 앉아서 손을 드사들면서 이러면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응?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 하니까 응?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긴 얘기까지는 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이 핵심이 뭐냐면요. 그 어머니께서 이 제우스하고 친한 그런 이 뭡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이 어머니께서 그 제우스에게 간청해 보세요.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가야 나오냐면 395행에 가야 나오는데 395행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 지금 올림포스 우리가 올림픽 경기 하는데 그리스에 가면 올림포스 산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고 여기 굉장히 높은 산이니까 춥기도 하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모여갖고 옛날에 이제 경기를 벌였다. 올림픽 경기를 벌였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BC 8세기부터 있던 것이 어느 시점에 없어져 버렸다가
근대 오면서 1896년부터 다시 해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큰 일이 있지 않으면 이제 열리는데 원래는 이제 원래 열려야 되는데 이 예상치 못하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세계적 역병이 있어가지고 내년은 연기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올림푸스로 가면 누가 있냐면 제우스 신이 있으니까 제우스 신에게 좀 간청을 해보라는 게 간청해가지고 이 사악한 이 아가멤논이 하는 꼴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이놈이 전쟁하러 가갖고 패전을 좀 하도록 해달라고. 근데 금방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뒤를 보면 결국 본론이 나오는데 그 408절 9절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 제우스죠. 트로이인들을 도와 도륙하는 아카이오족을 바닷가 백고물들 사이에 가두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왕이 어떤 자인지 모두 알게 될 거예요. 하면서 트로이 전쟁 가서 지고 돌아오게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자기도 참전하면서도 아가멤논에 대한 이 분노가 굉장히 강해.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긴 얘기는 다 생략해버리고 이 427을 가게 되면 아마 내 청은 들어주실 거야. 내가 가서 부탁하면 제우스가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모 자식 간의 이 대화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적인 상황, 이 억울한 상황을 갖다 달래기 위해서 독자나 청중도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아가멤논의 약이 달아올라 있었는데 이걸 갖다 희석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이 양자의 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 극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관중이 감정이입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이입이 되면 그 어떤 자기가 억울해하는 상황이랄까 답답해하는 상황에 벗어났을 때 이거는 특히 관중이나 아니면 독자를 위한 것인데 해방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영화가 설정해 놓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의로운 사람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보다가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서 그 사악한 악인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압도적으로 눌러버리면 박수가 막 나오면서 막 만세를 부르고 그러는 것처럼 이 청중으로서의 어떤 대리만족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고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치로서 이 테티스와 아킬레우스의 대화 장면을 설정한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극적 효과를 많이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 대화하는 게 있고요. 428에서 487은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아가멤논이 말한 것처럼 크리세스에게 크리세스의 딸 크리세이스를 되돌려주는 장면. 그래서 아폴로의 분노가 풀리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니까 생략하고 488530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488530은 뭐냐면 아킬레우스의 부탁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 엄마가 테티스가 이 제우스를 만나러 가갖고 만나서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내용인데 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도저히 읽을 수는 없고 요약만 하겠습니다. 제우스 찾아가서 부탁하니까 아가멤논이 트로이에 원정 가서 전쟁하는 경우 트로이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우스는 수락을 하죠.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재밌는 게 신들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품위가 많이 떨어지는데 제우스가 자기 부인 마누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로이 사람들에 대해서 편만을 내가 너무 많이 든다고 빈잔을 당해왔는데 하면서 자기 부인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살짝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화가 지닌 어떤 현세적인 특징, 그리스 신화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 신이 이스라엘 신들이나 기독교 신처럼 어떻게 돼요? 절대적이거나 막강하고 이런 느낌보다도 굉장히 우유부단하면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완전하면서 허술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일이 다 끝났는데 이 제우스 집안 얘기입니다. 제우스 집안에서 제우스 부인이 헤라인데 제우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제우스가 자기 부인 눈치를 자꾸 보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신의 자식인 헤파이스토스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양자의 어떤 분쟁이 좀 심해지지 않도록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제 2장으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현장 수업을 하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넷 수업을 하든 간에 온라인 수업을 하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56페이지부터 해갖고 이제 아가멤논의 꿈이라고 해갖고 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 방침이 5주차 4월에 17일 날 수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진도는 이걸 갖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현장 수업을 못하면 주입식이고 시간이 짧아요. 3시간짜리가 30분짜리가 되니까 3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이해하고 듣고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장에 수업하면 3시간에 있고 제가 설명하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이 실험하고 대화하고 막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빨리 현장 수업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